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단독 보도하고 있는 특종입니다.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교 2학년 때 단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의혹입니다. 그리고 어제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2번이나 납제하고 유급을 했는데 장학금을 6번이나 사실상 독점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은 다르다,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조 후보자의 해명부터 먼저 듣고 오늘 새로운 의혹 하나씩 보도해드리겠습니다.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.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.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하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청문회에서 하겠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조 후보자의 딸 고교 2학년이 학회지 논문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.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, 28살인데 2008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. H외고 2학년이었어요. 그러니까 고교생 2학년 때 당국대 의대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. 그런데 당시 연구팀이 소아병리학 관련된 영어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국 수석의 딸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됐다. 제1저자는 이 연구를 상당히 주도적으로 한 사람만 제1저자로 등재가 될 수 있습니다. 고교 2학년이 이 연구를 상당히 주도했다라고 등재를 한 셈입니다. 그런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실험에 참가한 기간은 단 2주에 불과했습니다. 병리학 전문가들은 이 논문을 분석한 이후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. 고교생이 스스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연구다. 그리고 최소 273개의 실험이 필요하고 67시간이 드는 연구 과정이다. 67시간이 드는 연구 과정이다. 단 2주 만에 인턴으로는 제1저자로 등재될 수가 없다. 우리나라의 내로라는 병리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. 그리고 이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라있는 B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저희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직접 한 얘기예요. 진짜 충격이다. 오히려 저희 기자에게 되물었어요. 이분이 공동저자인데 몰랐던 거예요. 정말 그때 그 학생이 제1저자로 올라갔느냐? 고등학생이 무슨 장점이 있어서? 라고 공동저자가 오히려 저희 기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요, 논문이 등재되고 1년 뒤에 2010년 3월 K대의 이과 계열에 수시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2015년 P대, 부산대죠.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을 하게 됩니다. 결국 이 논문에 등재됐다는 화려한 스펙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제자리를 중심으로 이 레프트윙, 왼쪽에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논문을 써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논문 써보신 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김병민 박사님은 네. 뭐 석사 논문, 박사 논문, 연구 논문도 다 네. 많이 쓰셨으니까 제1저자가 어떤 의미입니까, 일단? 단독 저자로 혼자서 논문을 쓰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. 그 사람이 다 쓴 거니까. 이 논문을 보게 되면은 여러 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논문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. 그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주도적으로 논문을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이 논문을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해서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을 제1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. 이 논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을 교신저자라고 얘기해서 마지막에 논문을 등재를 하게 됩니다.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공동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, 논문을 여러 사람들이 써서 조금씩 짜집기로 조합하는 건 아니잖아요. 하지만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이 자료를 누군가를 분석하기도 하고 여기 비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 기여했던 사람들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만약 이 논문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공동저자로 올리기에도 사실은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아주 만약에 공저로 들어갔다라면은
이 논문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영어 논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번역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여가 있었다면 공동 저자로 들어가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공동 저자보다 제1저자가 훨씬 더 제1저자는 그냥 자기가 다 쓴 거예요, 이거를. 그러니까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, 무슨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자기가 다 설계하고 기획해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 공동 저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여분을 받아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.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교신 저자가 이 내용들이 적합한 건지 아닌 것인지 등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역할들, 보통 지도 교수가 이 교신 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논문에서의 제1저자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, 그것도 외고생이잖아요. 예. 외고생은 제가 알기로 외고에서 이런 뭐 임상 병리학 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 내용을 바탕으로 2주간의 인턴에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으면 말 그대로 천재 중에 초천재가 아닐 수 없는데, 예. 그 천재가 바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2번의 유급 낙제했던 사람 또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? 논문에 대한 1저자로 등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 모집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데요.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저자의 의미는 우리가 논문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예. 공동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수백 개를 갖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.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교수로 임용되거나 나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입증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1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대하고 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고교 2학년 외고생이 2주간의 인턴십을 통해서 임상병리학 의학 논문을 쓰는 것은 제1저자로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제1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 어떤 논문인지 저희가 좀 출력을 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일단은 너무 어려워요. 의학 논문이고 영어 논문이에요. 이게 논문 표제입니다. 표제. 자세히 좀 한번 보실까요?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, 그러니까 사실상 주도적으로 실험을 하고 논문을 썼다라는 의미의 논문인데요. 이야, 이거 뭐 어려워요. 논문 제목 뭐 해석을 하자면 gene polymorphisms, 그러니까 그 출산 전후에 어떤 그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유전자의 다양성 이라는 어려운 논문의 제목이고, 여기 제1저자 조라고 조 후보자의 딸의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. 이 논문 내용을 보면요, 쉽게 말하면 신생아에게서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이 발병하는 과정에서 산화질소의 활성 여부를 검증해서 2002년에서 2004년 37명의 HIE 환아와 54명의 정상 신생아 유전자를 통해 연구를 했다라는 건데, 허나 소장님, 네. 이 논문 딱 봐도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네. 과연 고교 2학년의 외고생이 제1저자로 올릴 만큼의 연구 기여를 했을까가 지금 의문이에요. 그저 뭐 고등학생들의 수준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쓸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제1저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1저자는요, 사실 자신의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라는 겁니다. 교수님들이 가끔 그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논문에 제1저자로 자신의 이름을 써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석사가 되거나 박사가 될 때도 제1저자가 됐을 때 그 평점을 받아서 제가 뭐 박사가 되기도 하고 석사가 되기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예. 또한 교수로서 재직을 할 때도 제1저자이냐 제2저자이냐의 그 평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제1저자라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그게 있어야만 교수 생활도 계속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아까 인터뷰했던 그 교수님께서도 아니 그녀가 제1저자였단 말입니까? 라고 질문하신 것은 아마 그 안에 수많은 것이 아마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. 고2의 학생이 이러한, 특히 외고에 있던 학생이 이러한 것을 썼다라는 것을 믿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. 논문을 써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